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야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기운차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모트렉스요. 모트렉스요. 오를 때는 네. 뭐 한 일주일 오른 놈이 하루에 빠져버리고 2주 오른 놈이 하루에 빠져버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예, 목표가가 예.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한 22,000원 정도 목표가 된데서 제가 한 19,000원 정도 보고 샀거든요. 예. 근데 한 열흘 오른 놈이 이틀이면 빠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쉬우실 것 같은데. 17,700원까지 올라가다가 네. 밑으로 빠져버리네요, 그렇게.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사는 16,120원. 16,120원이요? 예, 그리고 35%요, 비중은. 35%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도 제법 많으신데 그래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사실 모트렉스가 한번 날아갔을 때 뭐 26,000원 가까이도 갔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19,000원은 이거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안 가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데 자, 19,000원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자, 박준현 운영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모트렉스 한번 뭐 가줄 때는 크게 좀 가졌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시원하게 못 가서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19,000원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예. 우리 시청자님, 이 회사 사업 부분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예. 자율주행하고 예.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 전진 건설 로봇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지금 뭘 자율주행으로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건설기계 쪽으로 보고 사신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보고 샀죠. 자율주행 쪽에 대한 재료를 보고 사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사의 주요 사업 부분 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업 자체는 예사가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차량용 자동차 쪽에 뭐라 그러죠? QMI라고 그러는데 인간과 기계를 연결시켜주는 인포메이션 관련. 우리가 차량을 요즘 첨단 좋은 차 같은 거 보게 되면 운전하게 되면 차량 유리 쪽에 디스플레이 쪽에 어떤 몇 킬로 달리고 다 나오거든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와 관련된 또 뒷좌석에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차량의 주행 정보라든가 그것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크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아무리 자율주행이 시장이 형성이 좀 되게 되면 모든 정보 자체가 디스플레이 통해서 운전자들이 확인하면서 좀 되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 대한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장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쪽의 예사가 매출이 증가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익률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근데 예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 실적이 보면 연간 단위로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도에 매출이 2,000억대였어요. 이 당시까지 적자였거든요. 2019년도까지. 근데 예사가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매출액도 성장을 하면서 이익이 흑자 전환한 이유가 예사가 2018년도 10월 달에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 건설 중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100% 가지고 인수를 해서 아마 진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알다시피 앞서 제가 현대투산 인프라코를 진단해 드렸지만은 건설기계업종이 전반적으로 2021년도 이후에 보면 예사 같은 데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350억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521억으로 증가될 것은 전망인데 이게 예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증가된 게 아니라 전진건설 로봇이 자회사로 편입이 좀 되면서 그 회사 건설기계 쪽에 대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요. 그래서 예사의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자율주행 자체는 향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 회사의 현재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 자체는 건설기계 쪽이다. 현재는 예사 실적은 건설기계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쪽으로 본다 한다면 매출액으로 보면 제가 딱 보니까 분기 단위 전진건설 로봇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약 3천억 정도가 건설기계 쪽. 그러면 나머지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2,500억이거든요. 이게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 자체는 제가 보면 거의 70~80% 정도는 건설기계 쪽으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기계 쪽으로 본다 한다면 예사 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죠. 앞서 제가 현대두산인프라코 자료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현대두산인프라코가 PR이 지금 6배 되는 수준인데 예사는 지금
PER이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보면 지금 10배거든요. 올해도 지금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인포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몇몇 종목들이. 네네. 그러면서 이 종목도 아마 지난주에 아마 인포뱅크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테마 쪽으로 가장 실적은 따라주지 않지만은 움직였던 주식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주가가 올라갔다 밀렸을 거예요. 이게 인포뱅크거든요. 예, 인포뱅크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지난주 2월 9일 날 이 종목이 19,900원까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12,000원부터 2만 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워트렉스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이기 전개되면서 지난주 2월 9일 날 주가가 17,7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못 팔았다가 갈 때가. 근데 이 종목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는 있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또 테마성 종목으로도 약하다 보니까 후발주라다 보니까 금방 밀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건설기계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주가가 오버슈팅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자율주행을 보고 사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건설기계를 보고 사셨으면 제가 다른 쪽으로 약간 대창단조라든가 앞서 언급해 주신 두산인프라코락 교체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자율주행을 보고 사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일단 자율주행 시장 자체는 저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서서히 뒷받침될 수가 있는 쪽이고 올해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15,800원대는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000원대가 저항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매하실 때는 15,000원대가 지지가 되는 거니까. 시청자님 오래 사셨죠? 이 종목 작년에 배당 좀 했어요. 작년도에 배당을 하셨으니까 배당 그래서 작년에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00원대 정도 배당을 했는데 그래서 15,000원대는 지지가 되니까 아마 15,800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은 18,000원대 정도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도 안 좋으니까 15,800원대 정도 저점으로 보시고 17,500원 이상 가면 비중이 좀 많죠. 네, 35%입니다. 45%. 많습니다. 사실 맞으니까 반 정도는 단기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15,800원과 최근에 고점인 18,000원 넘어가기 힘드니까 17,500원 정도 비중 축소를 하면서 대응과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면 충분히 이 종목 2만 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장님 일단은 당분간은 요 종목이 15,000원대 그리고 18,0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지금 많으시니까 18,000원 근처까지 가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절반이라도 한 줄여 놓으셨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 상황 보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모트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기대감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 한 번씩 툭툭 오를 때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높아졌던 가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비중이 역시나 이렇게 많게 되면 잡고 있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에 대한 힌트도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트렉스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영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박살내자님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 12,257원에 11%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하나마이크론 종가가 11,0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 관련 종목인데요. 차트 봤을 때 매수 시점은 아마 작년 여름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좀 벗어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시설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같이 회복이 되면 또 매수하신 가격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자세한 진단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패키징 반도체 회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아직은 안 좋지만은 하반기 때 좋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장비라든가 일부 부품 장비 부품 소재 종목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급의 주체가 애국이니까 애국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사지만은 이런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고 최근에 관련 기업들 반도체 일부 종목들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관련 종목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아마 이거 실적이 가이던스가 없는데 아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저도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주가가 최근에 이제 9,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저점에서 거의 2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연초에 주가가 9,000원까지, 시가가 9,000원대에서 지금 11,000원대니까. 근데 이번에 12,000원 돌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오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떨어져서 제가 어제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도 현재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기대치가 너무 앞서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영업 적자가 지금 거의 7조 원이거든요. 단기 순손실이 6조 7천억입니다. 2024년도 실적을 좀 보고 가는 건데 하반기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좀 쉬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1분기 때까지는 특히 2분기 때까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니까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크지 않는다 한다면 여타 장비, 부품, 소재 관련 종목들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때 좀 더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11,000원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계속 쉬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11,800원이라든가 12,000원도까지 약간 시도하는 흐름이라도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거의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가격대에서 행보 내지는 약간 하회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봐요. 다만 반도체 방 자체가 이제 하반기 때 좋아지는 거니까 그때까지 믿고 좀 기다리는 건 절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현재 가격대에서 6개월 이후에 하반기 때 여전히 반도체 디램 가격 중심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오버슈팅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긴 흐름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타난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제가 보면 11,800원 이상 올라가면 한번 팔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상반기 때 12,500원, 13,000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올해 예상 작년도 실적이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의 특징 자체는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지분을 30%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 현재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지는 않았지만은 단기 순이익이 약 400억 정도 좀 되거든요. 근데 주당 EPS가 지금 900원짜리예요. 작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 추정을 해본다 한다면 그럼 PER 기준에서 12배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배면 작년도보다 올해는 실적 안 좋을 거니까. SK 하이닉스도 작년보다 올해는 적자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가 상반기 때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이상 강하게 움직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반도체 쪽에 매매한다 하더라면 하나마이크론을 우선 탑으로 좀 보고 저도 관심 용어로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저는 지금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 개인적으로 산다 한다면 12,300원 정도 내려온다는 사가지고 11,200원, 300원 정도 파는 매매의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11,0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1,700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다시 기다렸다가 15,600원 아래에서 사고 그랬던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상반기 때 그나마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적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11,8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매수는 하신 분들은 최소한 15,500원 아래권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야기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이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업황이 좀 좋지 않죠? 이 부담감이 역시 이 종목에 당분간은 좀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길게는 오케이인데 당분간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뭐 답답하실 테니 1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지만 11,800원 여기 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1,500원 요 정도 아래쪽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는 전략도 한 가지 중요한 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나마이크론 살펴드렸습니다. 박살내지아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가 또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 한국카본. 한국카본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가요? 네. 11,250원. 비중은요? 비중은 10%. 아, 알겠습니다.
11,250원이면은 이거 혹시 최근에 들어오셨나요? 예. 지난달인가 저지난달인가. 아, 알겠습니다. 자, 한국화본 그러면 요거 매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조선주가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아하. 이게 조선 기자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고서 빠졌다가 지금 네. 올라오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소위 우리 태조 이방원이라고 많이 언급을 했었죠. 조선 예.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 지난 여름 무렵에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올렸던 주가가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국화본 지금부터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네. 자, 운영자님, 종목 진단 한국화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산은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알다시피 뭐 보냉 기사지 않습니까? 네네. LNG 쪽에 들어가는. LNG 수주가 증가되면 결국 이제 한국카본과 그다음에 033500이죠. 동성 화인텍 두 종목이 이제 LNG 보냉지 기업인데 거기 오늘 똑같이 비슷하게 올랐어요. 재무 내용도 비슷하고요. 시적도 거의 비쌉니다. 두 개에서 네. 한국카본하고 동성 화인텍이. 그렇죠. 뭐 최근에 조선업황은 작년도에 수주는 상당히 괜찮았고요. 알다시피 목표치 거의 한 30% 정도 초과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올해 전망치는 조선업종의 경기 부진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목표 달성했던 부분 자체에 대체적으로 수주 목표가 30% 정도 하향이에요. 대부분 회사들이. 예. 올해는 수주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수주를 보게 되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좀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중공업만 독보적으로 수주를 했거든요. 1월 말일인가요? LNG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삼성중공업은 올해 연간 수주 목표에 아마 20%를 아마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여타는 좀 부진하고 현재 조선업황으로 따지면 컨테이너 업황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선 네. 신조가 자체도 약간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고 전망 현재 성과라든가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조선 회사들이 작년도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주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한국카본은 이제 LNG 보냉지 쪽이니까 LNG 수주와 관련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LNG선 유지의 수주를 좀 받았으니까 그런 또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냉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 회사들이 올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올해 실적은 작년도 대비해서 평균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도 30% 정도 증가될 거고 또 그다음에 계속 조선 회사들이 좋아진다 했다가 계속 지금 영업 적자 내지는 단기 순손실이 나는 쪽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분명히 영업도 흑자전환 할 거고 순이익도 어느 정도 의미가 좀 나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받았던 수주 부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성과 자체가 올해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조선주를 그렇게 실적은 증가되는 기대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왜 그렇죠? 이게 조선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지 않습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다들 기업들이 경기관리 종목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조선업장이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믿었었어요. 독보적으로. 네네. 예. 근데 지금 올해는 경기 관련 종목들 작년도 실적이 대표도 안 좋았던 뭐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하죠. 롯데케미칼이 지금 1분기 때 적자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올해 좋아지긴 좋아질 거거든. 적자에 흑자니까 이거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다음 철강업종도 작년도 하반기 때 4분기 때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적자가 났는데 올해 좋아질 거예요. 그것도 턴어라운드거든요. 이게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턴어라운드 종목 중에서 밸류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화학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은 아니지만은 철강업종이라든가 그러면 조선업종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으로 나온다면 실적 분명히 좋아지는데 매출액도 30% 증가될 거고 PER 기준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가장 낮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37.8배예요. 네. 내년도 실적이 16배입니다. 주가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쉽지는 않다. 2024년도 실적 기준에서 현대중공업이 주당 EPS가 6,800원, 현재 주가 11만 원대, PER이 16배입니다.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여건에서 경기 관련 종목들이 PER 20배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 단기적 13만 원, 많이 가면 14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그러면 카본이라든가 한국카본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성 화이텍 같은 게 어떠냐? 이들 종목들은 이미 2020년도 실적 고점을 찍었어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이제 LNG 수주가 많이 전개되면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한국카본이 영업이익이 757억 났습니다. 다른 조선 회사들 적자 날 때. 예. 근데 이 회사가 작년도는 실적이 역성장이잖아요. 작년 277억, 아직 4분기씩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 비해 3분의 1더 많이 났고 올해 이제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2020년도 실적을 돌파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 실적 자체가 고점을 2020년도 찍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조선회사와 달리. 그러면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는 조선 기자재 회사 중에서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 화이팅 같은 재무 내용 자체가 부채가 없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회사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쪽인데 그래서 답답해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작년도도 이거 12,000원 사신 분들 수익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현재로 봐도 올해 실적은 분명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질 건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수익 비중이 지금 1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라가 봐야 이 종목은 10% 20%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13만 원 보면 이 종목도 결국은 약 많이 간다 한다면 13,500원, 14,000원 정도. 현재로 봐서 기술적으로는 13,000원 정도가 적정한 목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대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일단은 이 가격대 12,000원 딱 지금 걸리는 선인데 일단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선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13,000원대 정도를 1차적인 목표를 좀 잡으시고요. 하반기 때 좋아지면 결국은 14,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좀 현재로 봐서는 짧게 접근하는 차트가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하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앞서 누가 제가 얘기를 할 때 조선업종 그러면 제가 사더라도 제가 엔진 쪽에 이제 HSD 엔진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했지만 오늘 HSD 엔진 같은 최근 급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좋네요. 네, 그렇죠. 조선주 중에서도 지금 자체가 차별합니다. 엔진 회사들이 일반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종목보다 훨씬 시장이 먼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HS 엔진도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서 안 되니까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오히려 HS 엔진이 실적 성장에 주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한국카본은 목표 주가를 작게 잡으시고 기대 수익이 낮으니까 13,500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장님 한국카본 일단은 지금 목표 주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3,5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길게 본다면 15,000원까지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또 변수들이 있으니까 13,500원 넘어가면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봤고요. 한국카본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 종목 진단한 내용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한국카본 살펴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조세호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양봉축제님, 종목 FNF 홀딩스고요. 매수가 28,45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실적 발표가 된 상태로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좋을지 진단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FNF 홀딩스가 27,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가랑 많이 차이는 안 나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긴 한데요.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FNF 브랜드 MLB를 중심으로 중국 쪽 시장 실적이 좀 두드러졌던 종목입니다. 작년 가을에 리오프닝 테마랑 엮이면서 연이어 급등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2만 원대에 크게 올라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는 116% 가까이 급증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부진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 쪽 소비가 더 회복되면 더 높은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관련돼서 자세한 진단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사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지만은 그 전에 FNF가 1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사는 FNF 홀딩스는 FNF가 그 실적이 다니까 FNF 실적 보면 예사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제가 한참 전에 FNF 실적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했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예, 그때 이제 1월 30일 날에 이제 자회사 형태로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FNF 홀딩스는 결국 이제 FNF 실적이지 않습니까? FNF 지분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30%를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예사가 지난번에 주가 급등을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인가 이제 급등할 때 이 시간에 이제 특징주로 짚어졌던 그렇죠. 저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특징적으로 짚어졌던 종목이기도 했고 주가 급등할 때 제가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던 주식 그대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약간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 싶을 정도로 올라갔었죠. 이게 그때 그 당시 주가가 쌌었죠. 보면 그때 주가가 예사가 보면 주가가
14,000원대 주가였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더블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4,500원에서 14,000원대는 예상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였거든요. 5천억짜리인데 그런 FNF를 딱 보여주게 되면 FNF가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가 5조 7천억이니까 30%면 1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지분 가치가. 근데 당시에 14,000원일 때는 5천억이니까 지분 가치가 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지분 가치로 따지면 1조 8천억. 현재 FNF 홀딩스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니까 지주회사가 할인이니까 할인을 받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또 매력적이진 않아요. 이미 주가가 100%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FNF는 어떠냐? FNF는 실적이 이제 꾸준하니까 주가는 견조해요. FNF는 보시다시피 주가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게 이 종목이 더 올라왔으면 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앞서 FNF 홀딩스가 11월 달 이후에 100% 올라갈 때 이 종목은 거의 현재 가격과 똑같아요. 그만큼 이제 FNF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FNF 홀딩스가 가치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 자체가 일시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갑자기 2주 만에 100% 가까이 올라오면서 반영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FNF가 주가가 가야지 갈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FNF 홀딩스는 지금은 이제 FNF가 가야지 후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기가 차트도 좀 망가져 버렸는데 100%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FNF 홀딩스 주가는 그대로인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8,450원에 15%인데 일단은 주가가 손실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FNF가 시점은 계속 좋을 거예요. 중국 예사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도에 예사가 최대적이 났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사가 중국 쪽에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확장을 했거든요.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확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개된다 좀 더 추가적으로 예산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과정 쪽에서 국민이 수혜를 좀 받으면서 작년보다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리 회사들이 작년도에 OEM 의리 기업들 중심으로 실적이 고점 찍고 올해 실적 전망치가 안 좋은데 예사는 지금 전망치가 지금 올해도 좋아요. 작년도에 영업이 5,200억인데 지금 6,800억 정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중국 쪽에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중국의 리오픈과 함께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중국의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PR이 12배 되는 수준이고 다른 의류회사도 OEM 의류회사들 같은 경우 PR이 지금 영업무역이라든가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FNF도 주가가 좋은 회사지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힐라홀딩스가 중국발 리오픈 과정이 수혜주 쪽으로 부각이 좀 된다면서 힐라홀딩스가 가잖아요. 이들 좋네요. 그렇죠. 이들 종목들이 좀 괜찮아요. 상대적 후발주 중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단기 비자 우리나라 허용해졌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그것 때문에 뭐 중국의 리오픈 관련 정보도 오늘 아침에 따라사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힐라홀딩스라든가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드시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 기간 행보 내지는 더디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손실 과정인데 28,000원도 올라오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FNF 홀딩스 너무 기대 크게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실을 좀 갖고 계신데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겠고 28,000원 모일 부근까지 되면 빨리 매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양복출제님 이 내용들을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FNF 홀딩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닉네임이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닉네임이네요. Spring is coming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게 지금 종목이 굉장히 핫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 요즘에 뭐 엔터주들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태풍이 눈에 있는 SM입니다. 자, SM, 이 매수 가격이 91,000원에 12%. 이럴 때 수익 중이시죠? 7만원대 이렇게 있다가 지금 11만원 뚫고 올라와 있는 SM입니다. 11만 오늘 8,3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종가가 11만 6천원. 너무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어디까지 갈까 싶기도 한데 자, 그래서 지금 스프링이즈 커뮤니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팔면 되나요? 절반만 파는 게 맞을까요? 전량 매도할지 아니면 절반만 팔고 더 기다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아, SM이 들어와 있네요. 야, 이거 요즘에 주가 상승이 뭐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은 그 지분 경쟁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그 카카오가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네.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하이브가 좀 그렇죠. 나서면서. 근데 지금 하이브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우위에 있는 쪽이니까 지금 공개 매수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만 원인가요? 12만 원대 공개 매수를 하이브 쪽에서 해서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뭘 생각이 나냐면 이 종목 보시면 그 오스테물 임플란트를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지분 경쟁이 행동주의 펀드와 그다음에 일부 캡 어딘가요? 자산운용사 간에 예. 지분 경쟁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인수를 지분을 대주주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상장 폐지시키겠다면서 공개 매수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소액주주 지분을 매수 단가가 지금 18이 가격대일 거예요. 아마 19만 원 정도가 현재 가격이에요. 19만 원 정도인가 18만 원인가요? 주식을 사겠다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행보잖아요. 네. 이 단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단가 소액 지분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사겠다는 거니까. 이제 SM도 지금 현재 하이브 쪽에서 12만 원에 지금 사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당분 12만 원대에서 행보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소액 주주들한테 좋은 것 자체는 소액 주주들이 좀 좀 덜하면서 공개 매수가 무산이 되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격을. 그런데 소액주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충분히 사야 되는데 그러면 지분 확보가 안 되니까 얘들이 더 가격을 높일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아직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현재 가격대에서 아마 대부분 아마 응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SM 주가도 하이브가 12만 원대에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12만 원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오버슈팅은 나오기는 어렵고 쉽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근데 좋을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카카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불이 불고 튀면 그런 경우는 약간 SM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나서지 않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잠잠거리는데 그래서 SM이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오면서 같이 지분 경쟁이 붙는다 한다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니까 12만 원 정도는 어떻게 본다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약정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시고 대신 저는 현재 추가 매수로 접근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따라서 하기에는 조금 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덴티움을 사라 그랬거든요. 덴티움이요? 왜 그러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전체 주식을 100%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은 대안으로 뭘 사겠습니까? 이등주인 덴티움을 사는 거거든요. 비슷한 걸로. 그렇죠. 포트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갖고 계신 기관 투자가들은 다 사모펀드 쪽에 지분을 넘겨버릴 거니까. 네네. 포트에 가져간다는 이등주인 덴티움을 사거든요. 그러면 SM을 만약에 하이브가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키지는 않겠지만은 하이브 쪽으로 넘어간다 한다면 그 후발주 쪽에 YG라든가 JYP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SM보다는 추가 매수 노리신 분들은 YG라든가 그다음에 JYP라든가 관련된 종목 쪽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좀 가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JYP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SM을 일단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를 노리신 분들은 그 후발주 쪽에 JYP라든가 YG 엔터테인 쪽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프링이즈 커뮤님의 SM까지 살펴드렸습니다. 12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유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추가적인 접근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유튜브 빠른 거북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한솔재지입니다. 이 비중 많네요. 14,700원. 그러니까 지금 12,000원대이기 때문에 손실 보고 계시고 비중이 50%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데요.
손절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운영자님, 이거 좀 심플하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손실 중이고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재질주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매력적이지 않다. 예, 그렇죠. 이게 한솔재지가 옛날에는 주력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쇄용지가 있고 인쇄용지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거죠. 인쇄용주. 예, 그다음에 신문용지가 있고 신문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백판지. 일단은 그 겉지죠. 우리 노트 같은 게 보면 겉표지. 그런 쪽이 그다음에 골판지 쪽이 있는데 한솔재지 주력 제품 자체는 인쇄용지 쪽이거든요. 인쇄용지 요즘 인쇄용지 자체가 이제 저성장 산업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솔재지가 실적 좋은 것 자체는 특수 배관지라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시장은 좋은데 시장은 좋아져요. 시장은 예사가 뭐 역대 그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제재방 자체가 저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모멘텀 높다 보니 관심이 없어요. 요즘 실적이 좋아도 저평가도 박주영 원장처럼 가치주를 선호하는 전문가도 전혀 제주주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제도권에 있을 때 제지업종 담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전혀 제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최대 실적인데 기업 내용으로 보면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지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혀 없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사셨네요. 50% 정도에서. 일단은 작년도 실적은 아마 최대 실적일 겁니다. 시가총액 3,000억에 영업이익 1,300원, 단기순이 730억이니까 주당 EPS가 3,100원이면 PER로 따지면 4배 되는 수준인데, 근데 지금 PBR 4배짜리 주식들이 지금 널려져 있거든요. 근데 철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배짜리가 널려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결국은 또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상당히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더디게 지내요. 다른 거 가더라도 이 종목은 상당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도 많으신데 좀 손절 좀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를 좀 교체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규칙적으로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잠깐 이 가격대요. 현재 62동 평선 가격이 13,200원대니까 지금 최근에 고점 자체가 1월달 이후에 주가 고점 자체가 13,000원을 이상 종가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최근 들어 종목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면 쪽에서 못 갑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제가 팔라고 하기 참 안타깝지만은 시장의 흐름상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더구나 비중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반 정도는 좀 파셔가지고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쪽으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 손절 안 하신다 한다면 기업 가치가 탄탄한 주식이니까 우리 청년님이 매수한 가격대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기간 아마 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거북이님의 한솔재지까지 봐드렸습니다. 포트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CPI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10시 반이니까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시장이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그때까지 좀 지배를 좀 할 것 같고 지난주에도 시장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라고 그랬거든요. 2,430과 2,500, 2,520, 30이라고 썼는데 제가 목표 이번 주는 좀 낮췄습니다. 2,480으로. 이게 제한적인 등락이라는 거죠. 빠진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2,430포인트는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수요일날 봤을 때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 한다면 잠깐 2,400 아래도 약간 이탈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시장 자체는 그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은 경제 지표 자체, 경기는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하방은 충분히 지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CPI 지표가 이번에 약간 좀 높지 않겠는가 그런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현물에 약간 매수를 들어왔었거든요. 특히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좀 약간 좀 지수 하락이 좀 나왔던 건데 일단은 낙폭과대 대형주 주도의 일단 반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지금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적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4분기 실적 자체는 양호하게 나왔지만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현재 미국 시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빌미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왔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게 업황이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된 주요 업종들의 선행 지표들을 관련들이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그들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종목들 중심 실적 호전과 현재 시장 오늘도 보면 AI 관련 AI 챗봇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뭐 급등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런 이슈 관련 종목들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더 최소한 2월달 정도까지는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인데 관심은 기계 쪽입니다. 네. 기계 쪽에 건설 기계 쪽과 그다음에 피팅도 기계 쪽이거든요. 그다음 네. 방산 쪽,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선별적이고요. 선별적이고, 그다음에 신재생, 그다음에 로봇, 의료기기, 그다음에 AI 챗봇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벌써 또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